여러분, 혹시 오토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웨이터도 없고 계산원도 없어요. 그냥 동전 몇 개만 넣으면 따뜻한 음식이 짠 하고 나오는 미국 최초의 자동화 식당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오토맷, 1912년 뉴욕을 완전히 뒤집어놨던 이 신기한 식당이 어떻게 태어나서 전성기를 누리고 또 왜 사라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때는 1912년 뉴욕입니다. 하늘을 찌르듯한 마천루들이 막 솟아오르고 거리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가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분주한 도시였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곳으로 밀려들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실제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뉴욕 인구는 이미 3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정말 폭발적이었죠. 수많은 이민자들과 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로 도시는 그야말로 북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점심은 다들 어디서 먹었을까요? 시간도 없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았던 이 거대한 노동자들을 과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정말이지 마치 미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식사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기계였죠. 1912년 7월 2일자 뉴욕타임스에 이런 광고가 실립니다. 새로운 점심 방식 한번 와보세요. 완전 반할 겁니다. 바로 웨이터도 계산대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식당 호넨 하다트 오토맷의 등장을 알리는 광고였죠. 오토맷이라는 이 컨셉 자체는 사실 독일에서 가져온 건데요. 동전을 넣으면 음식이 나오는 자판기 식당. 이 아이디어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당시 뉴욕의 속도에 딱 맞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했냐면요. 정말 간단했어요. 먼저 환전원이라는 분한테 가서 지폐를 니켈 동전으로 바꿔요. 그 다음엔 벽에 쫙 늘어선 작은 유리창들을 보면서 뭘 먹을지 고르는 거죠. 오늘은 저거다 싶으면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딱 돌려요. 그럼 철컥 하면서 창문이 열리고 음식을 바로 꺼내 먹는 거예요. 완전 마법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토맷은 그냥 빠르기만 한 식당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뭐랄까,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공간 같은 곳이었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부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바닥이랑 카운터는 전부 대리석이고 기계들은 크롬으로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났죠. 천장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심지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까지 있었어요. 꼭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토맷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잘 나가는 브로드웨이 배우든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갈 수 있는 식당이 정해져 있던 그 시절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음식이 부실했냐? 전혀요. 가격은 엄청나게 쌌지만 음식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전부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고 심지어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도자기 그릇에 담아줬어요. 특히 오토맷의 커피는 신선하기로 아주 그냥 전설적이었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오토맷은 뉴욕의 점심시간을 지배하는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맷을 탄생시켰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은 여러 곳에서 불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5센트라는 가격을 지키기가 힘들어졌고요. 1950년대부터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서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60년대 맥도날드처럼 자동차를 탄 손님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1991년 뉴욕의 마지막 오토맷이 쓸쓸하게 문을 닫고 말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오토맷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죠. 패스트푸드의 미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판이 짜인 거예요.
오토맷 자체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아이디어와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계나 시스템 곳곳에요. 사실 현대 패스트푸드점은 오토맷의 후예라고 할 수 있어요. 속도, 효율성, 손님이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 그리고 어딜 가나 똑같은 맛을 내는 일관성. 이 모든 게 오토맷이 만들어낸 DNA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패스트푸드점 주방이 조립 라인처럼 돌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직접 음료수를 따라 마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심지어 은행 ATM 기기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효율성과 자동화를 추구했던 오토맷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벌써 100년도 더 전인 1914년에 한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예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오토맷 같은 시스템이 결국 식사라는 경험에서 중요한 뭔가를 앗아갈 거라고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토맷은 분명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편리함과 속도를 얻는 대신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경험이 아니었을까요?